규화, 규정의 거꾸로 과학교실 고1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완자 26페이지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소들이 있는 거죠. 그 구성 원소를 보면은 그 지구의 경우 수소와 헬륨의 구성 비율은 낮고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보통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거운 원소는 왜 이렇게 생겼냐? 빅뱅 후에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별들이 탄생하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별의 생성분을 볼 건데 그때 이제 별이 그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있는 주요 원소를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산소가 30%, 뭐 철이 35%, 뭐 규소 15%, 마그네슘 13% 등등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 사람의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뭐 그림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보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별의 탄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별의 탄생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성간 물질이라고 해서 그 성간, 즉 별 성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별과 별 사이에 이렇게 막 먼지처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간 물질이 밀집된 곳, 즉 먼지들이 막 뭉쳐 있는 곳에 이제 성운이란 게 있습니다. 성운은 그 별의 구름이란 뜻이죠. 이런 먼지들이 마치 별 구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그 이 성간 물질이 밀집된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이 있습니다. 밀도가 크다는 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런 물질이. 그러면서 차가운 곳, 그러니까 뜨겁지 않고 차가운 곳이면은 이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겠죠. 그렇게 정체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 이런 그 성간 물질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밀집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걔네들이 뭉쳐서 별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생 과정을 보면 성운 내부에서 원시 별이 먼저 생성이 되고 온도가 상승해서 별이 탄생한다. 방금 말했던 그 뭉쳐져 있는 곳에서 서로 중력으로 인해서 중력 즉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만유 인력이 중력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근데 이제 중력은 지구나 이런 행성에서 별이나 이런 거에서 끌어당길 때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만유 인력입니다. 만유 인력은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있었던 기본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류 인력에 의해서 성간 물질 안에 밀집되어 있는 여기서 그 서로 잡아당기면서 뭉치게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커진 애들이 원시별이라는 것이 되고 거기서 온도가 더 상승해서 진짜 별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면 성운이 먼저 형성되고 수소, 헬륨 등의 성간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밀도가 큰 가스 구름, 즉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면서 점점 뭉치면서 성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걔네들이 또 뭉치고 하면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정체된 구역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서로 잡아당기고 하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온도가 다시 상승을 하겠죠. 마찰열에 의해.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원시별이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시별도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또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거에서도 이 중심부가 이 주변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력 수축을 하면서 잡아당기니까 이제 밀도가 증가하면서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뭔가가 누르니까 온도가 또 높아져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때 탄생한 별을 우린 주계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뭐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방출하는 천체, 이 별을 바로 주계열성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 별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 이상으로 높아지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던 그 수소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하면서 수소들이 융합하면서 딱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어떻게 에너지가 생성되느냐?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가벼워요.
그렇단 말은 수소 4개가 합쳐졌을 때 원래 헬륨 하나랑 질량이 똑같아야 정상인데 더 가볍다는 말은 뭔가 질량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 손실이 일어난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얘네 넷이 합쳐지면 여기 얘네랑 여기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헬륨이랑 같아야 되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 얘가 더 질량이 컸었다. 그렇다면 없어진 질량은 어떻게 됐냐? 바로 에너지가 돼서 이제 에너지로 발생이 되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별들은 바로 요 에너지에 의해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유명한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는 mc제곱, 즉 질량과 그 광속의 제곱의 곱씨 에너지다. 그럼 질량이 1만 돼도 광속 자체가 워낙 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별의 수명, 즉 주계열성의 수명 같은 경우는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겠죠. 중력 수축이 더 세고 하니까 핵융합도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겠죠. 그래서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 현재 주계열성인데 약 50억 년 후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날 거라고, 그래서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 남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의 수명이 닿으면 같이 죽겠죠. 자, 그런데 힘의 평형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주계열성은 그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수축을 하려 하겠죠. 그런데 주계열성이 또 에너지를 만들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기체의 압력이 또 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려는 중력과 반대로 수축하지 않고 팽창하려는, 그리고 다른 펜으로 할게요. 이렇게 팽창하려는 요 내부에서 오는 에너지에 의한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 얘네들이 같게 되면서 얘네가 수축하지도 팽창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이 평형이 깨지는 순간 별에는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별은 보통 평형을 이루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이 크기 상태로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별의 진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원소를 빼먹을 수 없어요. 원소와 함께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철보다 가벼운 것 중에 탄소, 산소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과정이냐? 먼저 주계열성 상태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수소 원자액이 융합해서 헬륨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주계열성 이후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팽창하는 힘이 없어지고 중력 그 수축의 힘만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심부는 수축을 하면서 그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수축하다 보니까 또 밀집되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눌리니까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할 때 바깥층은 가열되면서 바깥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별이 핵융합 반응에 다시 팽창을 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수소 핵융합이 여기서 끝나면은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바깥쪽에서 팽창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처럼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또 일어나면서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 온도가 또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수소 핵융합이 아니고 수소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헬륨들이 자기들끼리 또 뭉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즉 헬륨들이 뭉치면서 그것보다 무거운 원소인 탄소나 산소 같은 것들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헬륨이 고갈되면은 이제 탄소 핵이 생성되면, 헬륨을 고갈해서 탄소 핵을 생성하면은 이것도 이제 끝이 있겠죠.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상승을 안 돼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탄소가 생성이 되는데, 탄소도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거죠. 언제?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즉 이거보다 무거운 거는 탄소 핵융합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탄소 핵융합까지는 되지 못하고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돼요. 헬륨을 고갈시키면. 그런 다음에 핵융합이 중단되면 이제 완전히 중단된 거죠. 그 후에는 다시 별의 중심은 또 수축하겠죠. 수축 팽창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때는 또 중단됐으니까 수축을 하게 됩니다. 별의 중심부가 수축을 하게 되면서 또 아까처럼 바깥층은 다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바깥측이 확 팽창을 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성운이란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별의 구름 같은 그런 먼지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팽창하면서 날려버릴 때 이때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태양 정도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정리되어 있는 걸 한 번만 살펴보면요. 별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은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핵융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원소들이 생성된 다음에 그 원소를 다 생성해서 핵융합이 중단되면 다시 중력 수축이 되고 또 온도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핵융합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본 겁니다. 별에서 생성된 원소가 방출되면 성운 및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로 방출되면서 새로운 별이나 그런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다양한 원소가 우주로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별의 진화를. 다시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항상 질량으로 이제 별의 그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첫 번째를 배우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 중심부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냐 바로 수소가 헬륨 핵 반응으로 하는 기간, 즉 이게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기간이죠. 이게 바로 주계열성 기간이고 그 이후에 그 수소가 다 고갈되면 중력 수축과 함께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바뀌는 그 주계열성 이후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완전히 핵융합 반응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온도가 안 됐을 때는 요게 이제 최후의 그 태양 정도의 별이 가질 수 있는 원소가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별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이런 별들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 질량이 태양의 10배나 되니까 무겁겠죠.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핵융합 반응만으로도 철까지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주계열성일 때는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생성을 하죠. 근데 주계열성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단 처음 단계는 똑같아요.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제 그 수소 핵융합을 다 끝나고 고갈됐으니까 이제 다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끝나면은 또 고갈되면 중력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게 다 고갈되면 또 중력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돼서 탄소핵이 생성된 후에도 얘는 원래 위에서 태양 정도의 별은 여기서 끝이었는데 얘는 이 탄소 핵이 다 생성된 후에도 그 아직 무겁기 때문에 수축을 하면은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이때도 상승을 하면서 얘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언제까지 바로 철이라는 원소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 중 하나예요. 철이 생성될 때까지 이 그 중력 수축과 핵융합 반응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철 이상은 잘 생성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뭐 핵융합 반응이나 이런 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생성되냐? 바로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같은 때 일시적으로 생성된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엄청난 고온과 고압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게 생성이 됩니다.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별의 그 진화 과정에서만 철이 생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초신성 폭발도 별의 진화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죠. 별의 최후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핵융합 반응만으로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이런 무거운 별은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태양과 똑같으나 이 탄소, 산소 이후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반복하면서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수소,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볼게요. 요 그림. 요 그림을 보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 수소 다음에 헬륨, 그 다음이 탄소, 산소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온이나 규소, 황, 마그네슘, 그리고 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어, 그리고 자,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금, 구리, 우라늄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이름부터가 무겁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고 에너지를 다 쓰면은 워낙 무거우니까 확 수축을 하게 돼요. 그 무거울수록 만류 인력이 세니까, 중력이 세니까 급격히 수축을 해서 갑자기 뻥 하고 폭발을 하는 거죠. 이때 폭발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즉 고온 고압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면서 폭발하니까 이게 우주로 방출되고, 그 방출된 애들이 이제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철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은 그때 방출된 그 원소들이 그 지구가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의 진화 경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 그 다음에 그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그 적색 거성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탄소, 산소를 다 만들고 모든 게 고갈되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행성상 성운이란 걸 만들고, 중심부는 이제 백색 외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태양의 최후죠. 이게 태양의 최후. 반면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 다음 똑같이 그 거성으로 가는데, 그냥 적색 거성이 아니고 이땐 적색 거성보다 더 큰 초거성입니다. 초거성이 된 다음에 최후에 이제 모든 걸 소비하고 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 폭발의 잔해들이 중심부에 있는 그 별의 잔해들이 중성자 별이 되든가, 혹은 얘보다 더 무거우면 블랙홀까지 된다. 이게 별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별의 진화 과정 조금 어렵죠, 그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외울라 하지 말고, 별의 진화 과정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뭐 고갈되면은 왜 중력 수축이 되고 왜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 스토리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봤으니까 이제 태양계 자체, 그 태양뿐만 아니고 우리 행성들이 있죠, 지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양계의 형성을 보면, 태양계의 기원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방출된 그런 다양한 원소들이 그 성운을 이루면서 뭉쳐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태양계의 일반적인 정설로 이제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태양계 형성은 약 50억 년 전에 우리은하의 나선팔에서, 우리은하랑 나선팔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은하의 나선팔에서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형성됐다. 그 그림으로 보면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중심이 이제 무거우니까 점점 수축을 하면서 모이게 됐고, 모이면서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피자를 돌리면 이게 점점 펴지듯이 이제 원시 태양이나 원반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됐고, 여기서 더 돌아가면서 서로 계속 뭉치겠죠.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서 곳곳에서 막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뭉칠 거 아니에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뭐 가운데는 원시 태양이 있고 주변에는 미행성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고리 같은 게 막 생기게 됐다. 그런데 얘네들이 돌면서 더 뭉치면서, 더 돌면 돌수록 계속 뭉치겠죠, 그죠? 더 뭉치면서 지금같이 원시 태양과 원시 행성들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다. 이게 이제 태양계 형성의 과정의 정설로 받아지는 성운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태양계의 성운이 먼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긴 충격으로 그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고, 이에 따라서 밀도가 큰 부분은 수축을 하면서 회전하며 성운이 형성됐다.
그리고 원시 태양과 원반이 이제 계속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는 온도랑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됐고, 그 이게 계속 회전함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또 회전 속도가 빠르면 이제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를 지나가면서 툭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가벼운 애는 무거운 애한테 합쳐지는 거고, 이렇게 회전을 뱅글뱅글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뭉치면서 이제 납작한 원시 원반까지 형성되고, 그 후에 아까 말했듯이 골이랑 그런 미행 성체들이 막 형성되고, 걔네들이 또 뭉쳐서 원시 태양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피자 막 돌리다 보니까 생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계가 형성됐는데 어떻게 됐냐? 바로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라는 그런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수금, 지화까지는 지구형 행성이라 하고, 목토, 천에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들만 여기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녹는 점이 높은 이유뿐만 아니고 태양에서부터 태양풍이 막 이렇게 불어요. 태양풍이 부는데 가벼운 건 뒤로 다 날아가요. 근데 이제 무거운 것들은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 니켈, 규소 같이 무거운 것들이 지구형 행성에 많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형에서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진 암석 행성이 되었다. 반면에 이제 목성형 행성, 목토, 천해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먼 곳이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얼음이나 메테인 등 이런 물질들이 여기 많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태양풍에 의해서 날려버린 가벼운 애들이 뒤에 형성되니까 수소, 헬륨 등 가벼운 기체가 모여서 목성형 행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지구죠, 지구.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을 보면 원시 지구는 미행 성체가 충돌하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바로 미행 성체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서 봤죠, 여기 미행 성체 형성. 이때 이 미행 성체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면서 점점 뭉치겠죠. 그러면서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애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하나의 커다란 애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데, 이건 뭐냐면 미행 성체의 충돌 때문에 마찰열이 있겠죠. 그때 발생한 열에 의해 지구가 녹아서 전체가 마그마 상태였다. 그런데 이때 마그마 안에서 규소와 산소 등 가벼운 물질들은 밀도가 가벼우니까 떠오르면서 멘트를 형성하고, 철이나 니켈 등 무거운 물질들은 이제 가라앉으면서 중심부에서 핵을 형성하면서 멘틀과 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그마가 식겠죠.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도 점점 감소하고 지표는 점점 식으면서 냉각되면서 이제 굳게 되며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었고, 이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식으니까 응결이 되면서 비로 내리게 됐고, 얘네들이 지각에 빗물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 후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진화론이 정설로 받아지고 있으니까 점차 오늘과 같이 진화하며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바로 지구의 그 변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지구의 변천 과정은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면서 어려운 게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차근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거를 외우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별의 진화의 그 스토리를 반드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